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만 세 번 인사드리네요. 예. 자, 13주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렉처는 14주로 돼 있는데, 원래 제가 이번 학기 계획에서는 요 14주차, 뭐, 처음 계획은 아니죠. 중간에 세운 계획에서는 14주차에 하려고 해서 렉처를 이제 14주차 강의 노트로 만들어 놨었는데, 13주차에 그냥 같이 하고, 14주차에는 별도로 13주차 과제물,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험 어떻게 볼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14주차에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레포트를 오늘 이제 밴딩도 마찬가지로 끝났으니까 뒤쪽에 저거는 안 집어넣긴 했는데 그 강의 노트에 설명은 집어넣진 않았는데 레포트를 마찬가지 14주차도 내주겠죠. 13주차도 내주겠죠. 정리하는 거 4단원이네요. 이번에는 4단원 정리하는 레포트, 구심 정리하는 레포트를 내줄 거니까 그것도 뭐 하셔야 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14주차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는 걸로 13주차에 다 진도를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그 베이직 토픽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이직한 거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 겁니다. 밴딩이 굽힘이 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토픽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하진 않고요. 그냥 쉬운 내용들만 다루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13주차에 배우시게 되니까 요 전 시간에 배우시게 된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거 하시는 거 곧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스텝 1에서는 뭘 하셨냐 하면은 평형 방정식 썼죠. 평형 방정식을 해서 이것으로부터 반력 R, 반력 같은 거, 리액션 포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찾아주셨었고요. 스텝 1이 끝나면 그거 이용해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스텝 2죠. 스텝 2에서 이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찾았고요.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에서 면적을 찾죠. 이 면적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스텝 3에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찾는데 면적을 가지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최종적으로 뭐가 도출이 됐었어요? 뭐가 도출됐었죠? 여기서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 도출이 됐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 뭐 RA나 혹은 RB나 이런 것 등등등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것에서 면적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걸 찾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스텝입니다. 마지막 최종 스텝 이걸 가지고 뭘 찾아주시면 된다? 스트레스요. 밴딩 스트레스입니다. 이거요. IG분의 MP의 Y 밴딩 스트레스 노멀이죠? 노멀 스트레스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밴딩 스트레스는 IG 2차 단면 모멘트라고도 하는데 2차 단면 모멘트를 써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S분의 MB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S분의 MB, S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단면 계수, 단면 형상 계수, 단면 계수라고 하는데 단면 계수 같은 경우는 Y 값으로 IG를 나눈 것과 같습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한번 다시 설명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단순하게 요 두식 이용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응력이 앞에 비틀림도 최대 응력을 찾았잖아요. 최대 전단 응력을 찾았잖아요. 굽힘에서도 최대 전단 응력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이 굽힘에서도 최대 응력이에요. 최대 굽힘 응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IG분의 MB의 맥시멈 값 이거에다가 Y라는 것을 곱한 것 같다. Y는 도심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단면 형상, 단면 계수 이거분의 MB의 맥시멈 값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밴딩 스트레스의 최대값이 뭐보다 작게 허용 응력보다 작게 설계하여라. 결국은 설계하는 데 쓰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굽힘 단원 정리 문제를 하실 때는 이 스텝들을 따라서 스텝 1, 2, 3, 4 이 스텝들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B 값이나 D 값이나 뭐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을까요? 예.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앞에 따놓은 시어프로스 다이어그램이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렸었던 이 영상보다는 예제도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저 공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찾아가지고, 요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만 찾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굽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중을 받는 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굽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위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밴딩이라고 합니다. 굽힘이죠. 그래서 굽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굽힘 응력을 받는 그러한 물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 단원에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굽힘을 받는 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굽힘을 받는 단순보가 있고, 그 다음에 외팔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집중하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보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이러한 형태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나오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A번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A번의 밴딩 모멘트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의 크기도 하나는 M이라고 하는, 하나는 마이너스 M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어차피 해석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방향을 반대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어프로스 다이어그램이 위와 같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P만큼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P만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밑에 있는 것처럼 나오시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요 놈,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게 관심 있는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빔이 이러한 보가 휘어지게 됐을 경우에 곡률 반경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곡률 반경이고요. 그 곡률 반경으로부터 곡률값, 카파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단면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변형 후의 형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변형률의 계산에 대한 관점을 쭉 넘겨봤을 때 이거는 실제로 하실 건 아니까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갈 텐데요. 만약에 이러한 보가 있으면은 이 보가 이렇게 밴딩 모멘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보가 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휘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이 위쪽 부분은 압축이 될 거고 반대로 아래쪽 부분은 인장이 될 거예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요 어떤 일부분만을 뽑아서 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A번과 같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세요. 자, 그래서 어딘가를 뚝 잘라서 봤을 때 Y축에 대해서 봤을 때 위에 쪽은 압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인장이 발생을 하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때 압축이 발생하는 응력값하고 인장이 발생하는 응력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칭이냐 비대칭 형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튼 위에 쪽은 압축이 되고 밑에 쪽은 인장이 되는데 그때 압축 응력의 최대가 이거예요. 이게 최대 압축 응력입니다. 최대 인장 응력은 당연히 밑에 쪽에 있겠죠. 이게 최대 인장 응력이에요. 압축하고 인장에 대해서 각각. 자, 그러면 압축 응력의 값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압축 응력이 인장 응력으로 변형이 되는 그 중립면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중립면. 그러면 중립면 같은 경우는 압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장도 아닌 거예요. 인장도 아닌, 압축도 아니고 인장도 아닌 그러한 중립면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중립면의 위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중립면의 위치를 계산하는 식은 이 식입니다. 즉 인테그럴 y의 dA 값이 면적에 대해서 y를
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중립면의 위치예요. 물론 이 중립면의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시키진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베이직 토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형상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굳이 중립면의 위치를 식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앙입니다. 우리가 쓰는 형상은 거의 이런 형상이죠. 사각형 형상, 아니면 원형 형상, 아니면 원형에 구멍 뚫려져 있는 중공축 같은 경우. 뭐 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형상도 있고요. 뭐 아이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사각 아니면은 원형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중립면의 위치는 그냥 중앙이에요. 그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립면의 위치를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앙에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형상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시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표를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서는 결국 보의 굽힘이 발생을 했을 때, 밴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응력도 중간에 작용하는 작은 응력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응력들 관심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보가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잖아요. 그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는 결국은 요놈 최대 응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최대 응력에만 관심이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 수직응력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밴딩에서의 수직응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성 모멘트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립면의 위치, y방향에 대해서 중립면의 위치, 이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y방향에 대해서 중립면의 위치는 2분의 h, 그러니까 중간 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각형 형상은 원형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d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12분의 1 bh 3승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사각형 형상에 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b입니다. 이 거리가 폭이 b고요. 높이가 h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휘는 방향에 대해서 h가 높이가 되는 거고 b가 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관성 모멘트 값이 12분의 1 bh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되는 거죠. 결국은 휘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 값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휘는 방향이 X방향이냐 Y방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식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12분의 1 BH 3승이냐 아니면 12분의 1 HB 3승이냐, 이거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면은 어렵고요. 헷갈립니다.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두께 방향에 대해서 세제곱이에요. 여기 휘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굽힘이 발생하는 밴딩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중립면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에 중립면의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중립면의 위치 방향과 H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원형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원형 같은 경우는 어느 쪽 방향으로 휘든 간에 대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사각형도 정사각형이면 관계가 없겠죠.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X방향이냐 Y방향이냐에 따라서, 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H가, 그러니까 두께 방향이 달라지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형상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형할 때 조심하세요. 토션 같은 경우는 극관성 모멘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32분의 파이 d 4제곱입니다. 관성 모멘트하고 극관성 모멘트는 식이 달라요.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식은 요겁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는 어펜딕스 D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아니면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네이버에 관성 모멘트 치면은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뭐 I냐 삼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있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얼마인지 다 이제 표로 나와져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NX 사용하시니까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의 단면을 갖는 그러한 부품을 설계를 했다라 했을 때 관성 모멘트는 NX에서 어널리시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관성 모멘트는 다 나옵니다. 그쪽에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굽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밴딩 스트레스를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굽힘 응력이 얼마냐? 자, 밴딩 굽힘 응력은 이거는 마이너스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i분의 mb에다가 y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뭐 ig로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요. 그냥 i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할 거고요. 자, 최대 응력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써주시면 돼요. b의 최대값.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방향은 압축응력, 아까 처음 해본 그림입니다. 밑에는 인장응력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중립면이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달라요. 근데 중립면이 중앙에 있다면, 양쪽이 대칭이라면, 그러니까 앞에 보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도 상관없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 같은 경우는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칭이면은 양쪽 끝에서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양쪽 끝에서 위쪽은 압축 응력, 밑에는 인장 응력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다른 경우에는 관심 없습니다. 작은 건 필요 없죠. 큰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봐주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이론에 대한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결국은. 자, 칠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칠판이 예. 자, 결국 이 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인장응력 혹은 압축응력 밴딩일 때 인장응력 혹은 압축응력이 발생을 할 텐데 인장응력, 압축응력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인장응력 혹은 압축응력 밴딩에서 자, 최대 인장응력 혹은 최대 압축응력은 계산하는 식이 G를 쓸게요.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MB의 최대값 곱하기 Y 중립면까지의 높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립면까지의 높이, 다시, 자, 얘는 뭘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밴딩 모멘트니까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나오려면은 뭐부터 나와야 돼요? SFD부터 나와야 되겠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최대 밴딩 모멘트가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방향이 반대가 되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도심의 위치는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 자, 사각형이요. 도심의 위치 뭐예요? 그냥 중간이죠. 그래서 도심의 위치는 우리 굽히는 방향에 대해서 폭이 B, 그 다음에 굽히는 방향에 대해서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쓰시면 돼? 2분의 H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때 요 두께, 높이 H입니다. 이게 H예요. 자, 그러면 IG 값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12분의 BH 세제곱. 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러면 내가 응력을 적게 받고 싶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응력을 적게 받고 싶으면 IG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거는 사각이에요. 만약에 원형이면 원형 단면이다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니까 얘는 64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형 단면일 경우에는 중립면의 위치는 2분의 d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요. 표로 나눠볼까요? 자, 사각 단면, 원형 단면 에 따라서 그러면 중립면 위치,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자,
짝짝짝 나눠주시면 중립면의 위치는 2분의 h로, 원형 단면에 대해서는 2분의 d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bh 세제곱, 얘는 64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4제곱 나오는 거죠. 밀리미터 4제곱. 우리 밀리미터 단위를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셔서 응력값을 보시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이 최대 응력 계산에서 그 최대 응력이 허용 응력을 넘지 않도록 어떤 설계를 하는 거.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따 보는 걸로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순하게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자, 그냥 단순보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단순보가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만큼 정도에 가해질 거예요. 예, 10kN 하나만 가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2m, 그리고 이 거리는 3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발력 가해지겠죠? 자, 여기 발력 RA, 여기 발력 RB만큼이 가해지겠네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부터 하셔야 돼요? 스텝 1. 예, RA랑 RB부터 먼저 찾아야 되죠. 예, RA랑 RB가 얼마냐? 그러면 RA랑 RB 더 구하기 위해서 RA 플러스 RB 값이 발력, 각각 발력이 10kN 나온다. 첫 번째 시. 자, A 지점에 대해서 모멘트 찾아주시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5RB 마이너스 10 곱하기 2 이퀄 0. 그러면 RB 값은 4kN 나올 겁니다. 그러면 RA 값은 6kN 나오겠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중이 하나일 경우엔 거리의 비율에 반비례할 거예요. 가까운 게 크겠죠. 그래서 A가 거리의 비가 2대 3이면은 하중의 비율은 3대 2로 나눠 갖게 될 겁니다. 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RA 값 찾았어요. RA 값이 6kN, RB 값은 4kN입니다. 예, 스텝 1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2 들어가죠. 스텝 2. 스텝 2 값은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SFD를 그리자.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예,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 그려보죠. 자, 여기가 전단 하중 kN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 미터 단위래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는 6kN에서 시작해야죠. 예, 위쪽 방향이에요.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kN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없죠? 하중 받지 않아요. 쭉 가다가 2m 되는 지점, 예, 여기가 2m 되는 지점입니다. 미터는 쓸 필요가 없죠. 예, 이만큼 되는 지점에서 하중이 10N만큼의 하중을 받았어요. 아래쪽 방향으로 집중 하중이죠. 그러니까 툭 하고 떨어져야죠.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중 받는 거 없어요. 그대로 쭉 가야죠. 얼마까지 가야 돼요? 5m까지 가야 됩니다. 예, 이게 SFD예요. 그러면 이 SFD로부터 면적을 찾아볼까요? 자, 요 면적 26, 12 플러스 12. 자, 얘는 면적은 3, 4, 12 마이너스 12 같아야 되죠. 중간에 모멘트 없으니까. 예,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밴딩 모멘트입니다. 킬로뉴턴 미터. 예, 킬로뉴턴 미터. 얘는 X 미터. 그러면은 하중이 처음에 양쪽 끝에 밴딩 모멘트 0이죠. 여기도 밴딩 모멘트 0이에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m가 됐을 때 여기가 2m예요. 2m가 됐을 때 어디까지 증가해야 되냐 하면은 12만큼 커졌네요. 12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밴딩 모멘트가 일정하죠. 시어 포스가 일정하죠. 시어 포스가 일정하면은 밴딩 모멘트의 기울기도 일정해야 돼요. 예, 이렇게 기울기 얼마로 일정해? 시어 포스가 6이니까 6으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다시 5m가 됐을 때, 여기가 5m입니다. 5m가 됐을 때 12만큼 떨어져야 돼요. 12만큼 쭉 떨어져야 됩니다.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
그쵸? 2에서 5까지 3m 가는 동안에 4씩 떨어지면 12가 떨어져서 0이 되겠네요. 예. 요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뭘 찾으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스텝 1하고 스텝 2하고 스텝 3까지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거 찾으려고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 찾으려고. 그게 얼마? 12kNm라는 거. 요거 하나 찾으려고요. 그러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스텝 4 그러면은 최대 밴딩 응력이 얼마냐? 밴딩 스트레스가 얼마냐? 최대 밴딩 스트레스가 얼마냐? 얘는 IG 분의 MB의 최대값에다가 Y다. 저 그냥 MB라고 쓸게요. 요거에 Y, IG 이렇게 할게요. 제가 단면을 안 줬네요. 단면을 그냥 여기서 한번 줘볼까요? 자, 단면이 이렇게 생긴 단면이었다라고 할게요. 원형하지 않고 사각형하게 할게요. 자, 폭이 폭이 10mm. 그다음에 높이가 10mm. 그냥 똑같이 하죠. 10mm, 10mm짜리 이런 사각형. 10mm, 10mm는 안 되겠다. 100mm, 100mm 할게요. 10mm 하면은 값이 너무 허무하게 터무니없이 나올 것 같아요. 100mm, 100mm 해보죠. 100mm.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를 하나 채셔야 돼요. 어떤 눈치를 채야 되냐면,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스텝 3에서 계산한 게, 밴딩 모멘트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2kNm가 나왔어요. 즉, B번 문제에서 밴딩 모멘트를 뭐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냐면 단위가 뉴턴미터입니다. 다 있으면 12000 뉴턴미터죠. 단위가.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3개가 더 붙어요. 12000 000 뉴턴 밀리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커요. 그리고 얘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숫자가 커집니다. 얘 한번 볼까요? 한글이 자꾸 업데이트를 하겠대요. 끄고요. 자, 얘 보면은 이렇게 되죠. 12분의 1 BH 세제곱이니까 다 했으면 12분의 1에 B 값이 100이고 H가 100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1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의 3승이니까 6, 그러면 9제곱입니다.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얘네들. 자, 이거는 선택이에요. 뭐로 할지는. 그러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할지 아니면은 미터 단위로 할지.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되고요. 미터 단위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미터 단위로 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1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0.1의 세제곱.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에 쪽으로 하면 밀리미터 4제곱이 되고 얘는 미터 4제곱이 됩니다. 얘를 쓸 거면은 뉴턴 미터를 쓰셔야 되고요. 얘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로 하실 거면은 밑에 있는 밀리미터, 뉴턴 밀리미터를 쓰셔야죠. 편한 걸로 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쓰던 대로 밀리미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응력은 얘는 자 IG가 12분의 1 곱하기 10의 9제곱 분의 그 다음에 MB의 Y, MB가 1,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6 곱하기 높이가 50, 중간 높이죠. Y, 중간까지의 높이. 그러면 얘는 12의 제곱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12제곱 곱하기 50 공 빼지니까 이렇게 나오네. 7.2 나오네요. 메가 파스칼.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좀 많이 커지니까요. 이 뉴튼 단위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어느 게 더 편한지 그걸 좀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응력은 이렇게 해서 최대 응력을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수직 응력의 최대 값입니다. 이거는 뭐 최대 굽힘 응력이라고 할까요? 예, 굽힘 응력.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스텝을 이용을 해서 최대 굽힘 응력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뭔가 설계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설계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최대 굽힘 응력이 이거가 뭘 넘지 않게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뭐 허용 응력은 상황에 따라서 항복 응력일 수도 있고 인자 응력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복 응력이다라고 하면은 안전계수를 나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넷, 다섯. 예. 사람 발이에요. 자전거라고 해봅시다, 얘를. 예. 자전거에 페달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전거 페달을 누릅니다. 원래는 자전거 페달을 누르는 거는 분포하중이죠. 예, 분포하중인데 그냥 집중하중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이 사람이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0N으로 누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N으로 누른다. 페달이 보통 대략 한번 10cm 정도 될까요? 그러면 누르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대략 한 70mm 정도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지점을 사람이 자기 몸무게만큼의 힘으로 누릅니다. 그랬을 때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예. 자, 이게 원형 봉이다라 했을 때, 페달을 덧치고 있는 원형 봉이다라 했을 때, 이 원형 봉의 지름을 얼마라고 보시면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단, 얘는 재질이요, S45C고요. S45C의 항복 응력이 대략 한번 300MPa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항복 응력이요. 그 다음에 안전계수는 2 정도를 줄까요? 예,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T값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예,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리면은 이런 거죠. 외팔보죠. 결국은 이러한 봉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고요. 벽에. 그랬을 때 뭐 요 뒷부분이요. 더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중 그냥 여기 가야진다. 뒷부분은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여기에 1000N이 가야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70mm. 좀 큰 감이 있긴 하지만 70mm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쉽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반력 작용을 할 거예요. 반력. 뭐 이거는 안 해도 알죠. 1000N만큼의 반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작용을 하겠네요. 밴딩 모멘트 값은 뭐 계산을 해보셔도 되지만, 자, 이 지점을 회전 중심이다 라고 하면은 모멘트의 크기는 예, 반시계 방향으로 m 마이너스,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1000 곱하기 70, 그래서 이퀄 0이다. 그러면 밴딩 모멘트 값은 이 지점에서의 밴딩 모멘트 값은 7만 예, 뉴튼 밀리미터. 밀리미터잖아요, 너. 그러니까 뉴튼 밀리미터만큼의 밴딩 모멘트가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 스텝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스텝 2입니다. SFD. 사실 SFD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서 X예요. 자, SFD 그려보면은 SFD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SFD 시어 포스 뉴턴 단위인데요. 이거는 거리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얘는 밀리미터. 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됐어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면 시어 포스가 맨 처음에 위쪽 방향으로 1000, 위쪽 방향으로 1000. 그 다음에 쭉 가는 동안에 전단 하중 없죠. 그냥 쭉 갑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70mm 되는 동안에 아래쪽 방향으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겁니다. 끝.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7만 플러스. 그러면은 스텝 3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처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밴딩 모멘트가 있죠. 맨 처음에. 그래서 밴딩 모멘트 뉴턴 밀리미터다 라고 하면은 x 밀리미터. 그러면 최초의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7만 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밴딩 모멘트가 마이너스 7만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밴딩 모멘트는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죠. 70. 관심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최대값. 이게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네요. 얼마예요? 7만 뉴턴 밀리미터. 이게 스텝 3입니다. 자, 스텝 3를 찾았으면은 이제 밴딩 모멘트를 찾았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응력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응력값이 스텝 4는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응력이 최대 응력이 뭘 넘지 않게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근데 허용 응력은 항복 응력을 뭐로 나눈 것과 같다? 안정계수로 나눈 것과 같다. 그러면 허용 응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항복 응력이 얘 재질이 300메가파스칼. 굽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극한 응력까지 가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영구 변형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메가파스칼을 뭐로? 2로 안정계수 2로 나눠서 얼마? 150메가파스칼이 항복 응력이 되네요. 그냥 미터 단위로 하시는 게 밀리미터 단위로 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다 해오던 대로 단위는 해오던 대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스텝 5 어떻게 얘가 맥시멈 값이 자, 업데이트를 하래요. 맥시멈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쓸까요? 거꾸로 반대로. 그래서 허용 응력보다 최대 굽힘 응력이 작아야 되고요. 최대 굽힘 응력은 IG분의 MB에다가 Y를 곱한 것 같다. 원형이에요. 원형입니다. 원형 단면이니까 IG 값은 64분의 파이 D 4제곱이고요. 여기에 MB에다가 Y는 2분의 D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 했으면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4, 2 지워서 32로 바뀌죠. 얘하고 얘도 지워지네요. 그러면은 파이 D 세제곱 분의 32MB.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D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곱하기 허용 응력 32MB 이거에 3루트. 이렇게 하면은 D 값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D 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32 곱하기 최대 밴딩 모멘트는 7만 뉴턴 밀리미터.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허용 응력이 150 메가파스칼에 3루트.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옮겨 보지요. 3루트에서 32 곱하기 7만 나누기 파이 곱하기 150. 그러면은 16.8 나오네요. 8mm. 다시 말해서 D 값은 얼마? 17m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를 찾으셔서 이러한 형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5-3번 예제를 한번 3개 정도 풀어볼 건데요. 5-3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간이라는 건 이제 지지물 A랑 B 지점이죠. 이 지간 거리가 6.7m인데 계산해보면 좀 복잡하니까 6m라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지간 거리가 6m인 단순보 AB가 분포 하중도 가해지고 집중 하중도 가해집니다. 분포 하중은 22kN/m, 그 다음에 집중 하중은 50kN이 가해지고 있고요. 왼쪽으로부터 거리가 2.5m 떨어진 지점에 집중 하중이 가해진답니다. 보는 적층 목재판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단면폭은 B값, H값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B값이 220, 그 다음에 H값이 반대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B값이 220, H값이 700. 그러면 단면 계수값은 IG는 12분의 BH 세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형상계수를 쓰고 싶으면 형상계수는 6분의 BH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뭐 도심이 얼마니까 2분의 H일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형상계수요, 이거요, y분의 ig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력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인자응력은 최대 압축응력. 얘네는 어차피 똑같아요. 대칭이면은 대칭의 문체는 최대 인자응력하고 최대 압축응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거고요. 그래서 최대 응력값은 뭐로 이거분의 MB의 맥시멈 값 요걸로 계산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IG분의 MB의 맥시멈에다가 I 값을 곱해서 계산하시든지. 저는 주로 이제 앞에서는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칠판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텝 1, 2, 3, 4 쭉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스텝 1에서는 자유물체도 찾아서 반력부터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반력 찾으려면 분포하중하고 집중하중을 각각 그려야 되겠죠. 집중하중은 50kN 가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분포하중은 22kN이었습니다. 22kN/m에 길이가 6m, 제가 6.7 아니고 6으로 하자라 했으니까 곱해주시면은 132네요. 132kN 나오시겠네요. 이런 형태로 각각 나왔고요. 자, 거리가 여기는 이제 RA 그리고 여기 반력 RB. 이 거리는 문제에서 2.5m. 그다음에 총 길이가 3m니까 요거는 6m니까 3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텝 1 평형 방정식. 먼저 물체가 받는 y 방향 힘들의 압력 0돼야 돼. 그러면 RA랑 더한 거는 50에다가 132 더한 거니까 182kN.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의 토크 A 찾을게요. 그냥 A 지점에서의 토크는 RB 곱하기 6m 마이너스 132 곱하기 3m 마이너스 50kN 곱하기 2.5m 이퀄 0. 그러면 B 지점에서의 반력 RB 값 얼마 나오니? RB 값이 86.8이네요. 86.8 딱 안 떨어지는데 그냥 86.8k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미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RA 값은 90 얼마 나올 것 같은데 95.2 나오네요. 95.2 5.2kN. 그러면 RA하고 RB 값을 찾았습니다. 됐죠? 자, 스텝 2. 자, 스텝 1에서는 반력 RA랑 RB를 찾는 거예요. 스텝 2에서는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각각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리실 때는 집중하중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분포하중으로 그려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 그림은 분포하중. 얼마씩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래프가 22kN씩 떨어져야 돼요. 미터당.
그런데 중간에 2.5m 되는 지점에서 얼마만큼 푹 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야? 50kN만큼 푹 하고 떨어지면 됩니다. 단 왼쪽 끝에서는 얼마부터 시작하면 돼요? RA 값은 95.2kN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끝나는 게 몇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RB 값 마이너스죠? 다시 이야기했지만 요게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6.86이네요. 죄송합니다. 86.8 8kN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왼쪽 끝부터 X가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선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시어 포스입니다. 킬로 뉴턴 단위로 하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단위 쓰세요. 단위 안 쓰시면은 저 시험 보실 때도 단위 안 쓰시면은 감점해요. 그러니까 단위 꼭 쓰시고요. 자, 왼쪽 끝에 x가 0인 지점입니다. x가 0인 지점에 95.2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95.2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요거요. RA 플러스죠. 자, 95.2로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분포하중이 아래로 누르고 있잖아요. 얼마씩 1m 가는데 22km씩 아래로 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로 쭉 떨어져야 됩니다. 좀 많이 떨어져야 되나 보네요. 예, 아래로 쭉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고요. 직선이 아니냐, 이렇게. 자, 오늘 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쭉 떨어지냐 하면은 2.5m, 요거 50kN 가야지는 2.5m가 되는 지점까지 쭉 떨어집니다. 2.5m예요. 그러다가 2.5m 되는 지점에서 푹 하고 떨어져야 돼요. 일단 2.5m 되는 지점까지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하면은 얼마나 떨어져야죠? 2.5m 되는 지점까지 2.5m 갔잖아요. 그러면 1m에 22씩 떨어지는데 그게 2.5m나 갔으니까 25 곱하기 2.5 하시면 55 떨어져야 됩니다. 55kN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95.2에서 55를 떨어지니까 이 지점은 얼마냐 하면 40.2 kN이네요.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2.5 되는 지점에서 2.5m 되는 지점에서 50kN이 아래로 가야지잖아요. 그러면 50kN 아래로 쭉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40.2에서 얼마? 50만큼 떨어지니까 다시 50만큼 떨어지니까 50만큼 떨어지니까 얼마로 가 있어야 돼? 40.2에서 50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8입니다. 킬로뉴턴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미터당 22씩 또 꾸준하게 떨어지는 거죠.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22, 얘도 마이너스 22.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미터? 6미터 됐을 때 9.8에서 22, 2.5 곱하기 2.5가 아니라 3.5네요. 3.5 곱하기 22씩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래프의 비율이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얼마만큼? 이거 떨어진 값은 1m당 22씩 떨어지는데 얼마? 3.5m. 2.5에서 6m까지니까 3.5m. 저거를 노란색으로 쓰니까 조금 헷갈리실까요? 흰색으로 쓸까요? 2.5m입니다. 그러면은 3.5씩 떨어지니까 22 곱하기 3.5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최종적으로는 여기 제가 계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86.8입니다. 자, 이게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에요. 되셨고요. 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나오시면은 요 면적 찾아주셔야죠. 요거 플러스 면적입니다. 그리고 요건 마이너스 면적이죠. 요 플러스 면적 찾아주시면요. 사다리꼴 면적 가지고 계산하시면 될까요? 밑변 플러스 윗변 95.2 플러스 윗변 40.2 곱하기 높이가 2.5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은 169.25네요. 169.25 kN 미터. 단위는 이따 쓰자. 면적. 자, 이거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69.25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뭔가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169.25 나온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이게 끝났으면은 그 다음 스텝 3로 넘어가죠. 스텝 3, 예,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중간 개형 그닥 중요하진 않다라 했어요. 형태는 밴딩 모멘트 킬로뉴턴 미터입니다. X 미터고요. 단위 반드시 쓰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쪽 끝 지점에서 밴딩 모멘트 없습니다. 웹8부 아니니까 밴딩 모멘트 없어요. 별로 고정된 거 없습니다. 밴딩 모멘트 없고요. 그 다음에 예, 면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면적 감소하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대략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시게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최대값일 겁니다. 최대만 중요하잖아요. 최대값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얘가 최대일 거예요. 어느 지점이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잖아. 면적이 플러스였다가 면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아래쪽 면적이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2.5m 되는 지점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때 크기는 169.25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은 169.25 kN 미터구나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 스텝 4. 스텝 4, 이거의 최대값. 최대 인장응력 혹은 최대 압축응력. 얘는 대칭이니까 대칭일 경우에는 이거는 최대 인장하고 최대 압축이 같고요. 대칭 형상일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 이거 값은 IG분의 MP에다가 Y다. 아니면은 S분의 MP다. 어떤 식을 쓰시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밀리미터 단위로 다 쓸 겁니다. 계산하실 때도 밀리미터 단위로 다 쓰는데 이 밀리미터 단위로 쓰시게 되면요, 얘네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시면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넣으시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넣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식에다가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계산기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거 사각형이잖아요. 요거 안 하고 이걸로 한다라고 할게요. 사각형이면은 이 식은 12분의 BH 세제곱 분의 MB에다가 Y는 2분의 H예요. 계산해 주시면은 BH 제곱이죠. 그리고 6MB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6 곱하기 밴딩 모멘트가 이거죠. 이거는 169.25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밀리미터예요. 킬로뉴턴이 뉴턴으로 하면 10의 3승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미터가 밀리미터로 하면 10의 3승 들어가요. 그래서 총 10의 6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9.25 곱하기 10의 6 나누기 B값, 문제에서 B값이 200이네요. 220이네요. 220 곱하기 높이 H값이 700 제곱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되실 거고요. 계산 결과가 9.42 나오네요. 9.42 메가파스칼. 9.42라고 나올까? 9.42 메가파스칼. 아니면은 뭐 어차피 똑같을 텐데 이거분의 MB라고 쓰면요, 얘는 6분의 B H 제곱이거든요. 그거분의 MB니까 어차피 똑같이 6MB 밴딩 모멘트 BH 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높이가 2.5m인 수직 기둥이 상단에서 가로 방향 12kN의 하중을 지지해야 되는데 두 개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목재관을 사용하고 싶은 거고요. 하나는 알루미늄 관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외경을 각각 얼마짜리를 써야 되냐. 자, 이거 원형관이죠. 원형관 같은 경우는 IG 값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32,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원형이죠. 원형관 같은 경우는 64분의
파이 D 4제곱. 얘는 준공이에요.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I G값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64분의 파이에 바깥지름 D2의 4제곱 마이너스 D1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단면계수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단면계수 값은 32분의 파이 D 세제곱 2분의 D니까 Y가 도심의 위치가 2분의 D니까 그러니까 얘가 밴딩이 생긴다면 도심의 위치가 이게 2분의 D죠. R이죠. 그래서 그거까지 얘는 S분의 IG니까 계산하시면 32. 그럼 마찬가지 이거는 32분의 파이에 D3의 4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D2의 세제곱 마이너스 D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겠네요. 단면계수 안 쓰고 2차 단면 모멘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문제 푸실 때 이거는 밴딩 스트레스, 밴딩 응력, 밴딩 모멘트죠. 밴딩 모멘트부터 먼저 여기서 잠깐 구해보면요. 밴딩 모멘트는 별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12kN으로 당기는 거고 이 높이가 2.5m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지점이 최대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발력이 가장 클 거고요. 발력이 12kN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밴딩 모멘트 값은 얼마? 12 곱하기 2.5 하니까 12 곱하기 2.5 12 곱하기 2.5 얼마지? 12, 2.5 예, 30이네요. 30kNm. 그러면 여기서부터 X다라고 하면은 여긴 밴딩 모멘트가 0이니까 그래프가 별거 아니죠? 밴딩 모멘트 kN 미터 X 미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프 그냥 커지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증가하네. 예, 이렇게 증가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0kNm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은 30kNm예요. 이거 잘 못하시겠는 분들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목재일 경우에 목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목재일 경우에 D1 값은 얼마를 쓰면 되냐, 얼마짜리를 쓰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재일 경우에든 모일 경우에든 밴딩 스트레스 값은 IG분의 MB의 Y가 될 거고요. 다 했으면 IG는 64분의 파이 D 4제곱 분의 MB에다가 밴딩 스트레스에다가 우리 밴딩 스트레스가 밴딩 모멘트가 30kNm였어요. 2분의 D다. 그러면 얘는 파이 D 세제곱 분의 32mb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D 값을 찾으면 D 값은 D1이죠. D1. 목재의 경우가 D1으로 하자. 예, D1. 자, 이거는 3루트죠. 예. 파이 시그마 A 32mb. 비트림 할 때도 해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32 곱하기 집어넣으실 때 30kNm예요. kNm니까 곱하기 10의 6승. 공 3개, 공 6개 붙어야죠. kN이 뉴턴으로 바뀌면 공 3개, 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뀌면 공 3개, 합쳐서 공 6개 더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파이 곱하기 허용력이 15메가파스칼이라고 했네요. 15메가파스칼. 자, 요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 하면은 273.1, 273.1. 그래서 D1 값은 274m 이상 되셔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목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봉. 바깥지름이 D2, 안지름은 얼마? 문제에서, 두께가 8분의 1이네요. 두께가 8분의 1. 이런 얘기입니다. 알루미늄 봉을 쓰는데, 바깥지름은, D2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께가 8분의 1 D2래요. 그러면 8분의 2 D2 빼면 되겠죠. 그러면 안지름은
안찌름은 바깥찌름에서 8분의 2 D2, 두께가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그러면 8분의 6 D2가 나오겠네요. 4분의 3 D2. 이게 안찌름입니다. 그러면 극관성 모멘트 값은 IG 값은 얘는 64분의 파이에 얼마? D2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D2의 전체 4제곱 빼신 거죠. 그러면 이거는 64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4분의 3의 4제곱 D2의 4제곱이에요. 1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 4의 4제곱이 256이죠. 4의 4제곱이 256이고 3의 4제곱이 8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64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256분의 81이죠. D2의 4제곱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64분의 파이에 256분의 175네요. 175의 D2의 4제곱 이렇게 나오십니다.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은 밴딩 스트레스 값은 IG분의 MB의 Y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단면 형상 계수 S분의 MB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거는 계산하는 과정만 보여드린 거니까. 자, 이거 이퀄 밴딩 모멘트 곱하기 Y 값은 2분의 D2. 그 다음에 64분의 파이에 256분의 175의 D2의 4제곱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파이 곱하기 175 곱하기 D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2 곱하기 256 곱하기 MB 요식하고 여기는 이식하고 뭐 하나 더 붙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항이 하나 더 붙은 거죠. 여튼 이게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나요? 예, 이게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D2 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32 곱하기 256 곱하기 MB 나누기 파이 곱하기 175 곱하기 허용 응력 3루트 값 한번 넣어볼게요. 3루트에 32 곱하기 256 곱하기 밴딩 모멘트는 30kN per 미터 10의 6승 뉴튼 per 밀리미터로 바뀐 거고요. 파이 곱하기 175 곱하기 허용 응력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 50메가파스칼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계산해 주시면 207.5 나옵니다. 그래서 D2는 얼마? 208mm 이상 돼야 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설계 문제예요. 이런 형태로 원형봉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중공축일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거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전 중공축은 아마 안 낼 거예요. 밴딩에서는 중공축 잘 안 쓰기 때문에 트위스팅에서 토션에서 보통 중공축을 사용하고요. 밴딩에서는 중공축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아마 원형봉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밴딩에 대한 예제가 될 거고요. 우리 예제를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세 가지 스텝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예제인 것 같은데 자, 지간의 길이가 7m, 지지점입니다. 여기도 지지점이고 여기도 지지점인데 지지점 거리가 7m인 단순보에서 60하고 60이 각각 이렇게 가해졌네요. 허용력은 110메가파스칼 원형보, 사실 이거 플랜지보였는데 플랜지 단면 형상 계수는 표가 있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찾으실 수 있어서 우리 단순 계산하는 거를 좀 한번 보기로 한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 단어에서 배우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원형보로 정의를 내릴게요. 그래서 요거 원형보고요. 원형보의 지름이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시겠네요. 다시 한번 칠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텝 1 뭐부터 하셔야 돼? 평형 방정식에서 RA랑 RB가 얼마인지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집중하중으로 그림 그리시면 될 거고요. 60kN이 4m니까 64, 24, 240kN. 다음에 여기쯤에 마찬가지로 끝에쯤이네. 좀 더 그냥 그릴게요. 60kN이 2m니까 120kN.
그리고 여기 RA, 여기 RB고요. 자, 거리가 60이니까 이거 2m네요. 그 다음에 4, 5, 6m네요. 여기까지가 6m고요. 전체 길이는 7m짜리 봉입니다. 7m짜리 봉이 되겠네요. 됐죠? 예. 자, 그러면은 평형방정식 RA랑 RB 더한 거 240, 120, 360 kN. 자,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A 지점에서의 토크는 7 곱하기 RB 마이너스 120 곱하기 6 마이너스 240 곱하기 2 이퀄 0. 딱 안 떨어지네요. RB 값이 171.4. 예. RB 값은 171.4 kN. 그러면 RA 값은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360에서 171.4 빼니까 188.6. RA 값은 188.6 kN. 자, 스텝 1 찾았습니다. RA하고 RB 찾았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스텝 2. 자, 스텝 2에서는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집중 하중은 모루 분포 하중으로 바뀐다. 자, 왼쪽 끝에 RA 값이 188.6 kN이네요. 플러스로 시작하겠네. 오른쪽은 위쪽 방향으로 171.4 kN이니까 그래프는 마이너스로 끝나겠네요.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게 됩니다. 시작하고 끝 지점이죠. 자, 여기가 x고요. 왼쪽 것부터 x가 걸 것이고, 분포하중이 위에서 가해져요. 분포하중이 여기서부터 미터당 얼마씩 가해져야 돼? 얼마씩 떨어져야 돼요? 미터당 60kN, 60kN per 미터. 1미터당 60kN씩 떨어져야 돼. 그래서 총 얼마를? 4m를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가다가 다시 미터당 얼마씩 떨어져야 돼요? 또 미터당 60kN을 떨어져야 돼요. 다시 얼마? 2m. 이건 1m죠? 이게 2m.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플러스 188.6에서 시작해서 1m당 60씩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경사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m를 떨어지고 다시 일정하게 가다가 다시 60씩 2m를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71.4 kN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자, 시어 포스입니다. kN이죠. 그 다음에 x는 미터 단위고요. 처음에 시작은 186.4 플러스니까 여기에 186.4 kN에서 시작해서 쭉 떨어져야 되는 거야. 1m에 얼마씩, 1m에 얼마씩 떨어져야 돼? 예, 1m에 60씩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 있으면 4m가 돼 있으면 4m가 돼 있을 때 너무 저거 했나? 죄송합니다. 잠깐 이거 조금 더 길게 그릴게요. x 미터입니다. 4m가 돼 있을 때까지 떨어져야 돼요. 4m가 돼 있을 때까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볼까? 자, 4m가 될 때까지 186에서 186.4에서 자, 1m에 60씩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4예요. 그러면 64, 24, 240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186에서 240을 빼니까 53.4. 예. 마이너스 53.4 돼 있겠네요. 마이너스 53.4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정하게 가죠. 얼마까지? 5m까지는 힘이 가해지지 않잖아. 여기 5m까지는 여기요. 그래서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 5m까지는 일정하게 가다가 다시 6m에서 5m에서 7m까지 똑같이 1m당 60씩 또 떨어져야죠. 기울기 같아야 돼요. 요거 기울기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7m가 됐을 때 얼마나 떨어져야 돼? 요거 떨어지는 거 60 곱하기 2니까 120 떨어져야 돼요. 그럼 53.4에서 120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73.4 그쵸? 173.4 맞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 그렸습니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죠. 면적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면적 플러스 면적, 이 면적 마이너스 면적 당연히 같을 거예요. 한번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일단은 플러스 면적만 찾을게요. 근데 플러스 면적 찾으려면 여기 알아야 되네. 여기 얼마일까? 그치,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요게 찾아야 되잖아요. 자, 186.4에서 0이 되는 거예요. 186.4에서 0이 됩니다. 1m당 60이에요. 그럼 뭐 간단하게 60분의 186.4잖아요. 미터당 60씩 떨어지는 거니까 0이 될 때까지 걸리는데 필요한 거리 얼마냐? 그러면 3.14m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 3.14m네요. 그러면 요 면적은 3.14 곱하기 186.4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예. 면적 계산해 주시면 296.1 나옵니다. 면적은 296.1이에요. 밑에 면적도 한번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세요. 이 면적 계산해 주시면 같은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스텝 4, 자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뭐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쭉 면적 증가하다가 밴딩 쭉 면적 증가하다 물론 증가하는 폭은 줄어들지만 면적 증가하다가 면적 다시 쭉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는 킬로뉴턴 미터, 그 다음에 x 미터. 밴딩 모멘트는 어떤 개형일지 모르겠지만 쭉 증가하다가 쭉 감소하는 거고, 그랬을 때 최대가 되는 지점이 3.14m 되는 지점이고, 그때 밴딩 모멘트는 얼마? 296.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고, 이게 얼마? 296.1 kNm다. 스텝 4가 찾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5, 스텝 4 했으니까, 스텝 1, 2, 3죠. 4가 아니라. 자, 스텝 5, 4요. 자, 그러면 이때 D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밴딩 스트레스요. 최대가. 이거는, 요번 S로 한번 해서 계산해 볼까요? S 분의, MB야. 다 했으면은 32분의 파이 D 세제곱 분의 MB의 최대값입니다. 이게 뭐보다 작아야 돼? 허용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식처럼 D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파이 곱하기 시그마 A 32MB 3루트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3루트 32 곱하기 MB가 296.1이네요. 296.1 곱하기 10의 6승. 공세개 그렇죠? 킬로뉴턴 공세개 미터 밀리미터로 바꾸는데 공세개 나누기 파이 곱하기 시그마 A 허용력 문제에서 110메가파스칼 3루트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301.5 나옵니다. 그래서 D값은 302mm 이상. 밀리미터로 나오게 하려고 지금 요거 숫자 커지는 거 신경 써주시고요. 자, 번외편으로, 그러면 만약에, 자, BH, 자, 사각형인데, 원형 봉이 아니라 사각형 봉인데요. 봉으로 쓸 건데요. 요게 200mm 돼요. 그러면 H 얼마짜리를 쓰면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같은 문제죠. 같은 형태고요. 이거 값은 이거는 S분의 MB로 할까요? 얘는 6분의 BH 세제곱 분의 MB니까 이거는 BH 세제곱 분의 MB다. BH 제곱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제곱이 아니라 단위가 안 맞네요. BH 제곱이에요. 6MB. 이게 허용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H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B 곱하기 시그마 A 분의 6MB. 요거는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이죠. 그러면 6 곱하기 MB 값 밴딩 모멘트 296.1 곱하기 10의 6승. 6제곱. B 값은 200이었죠. 그 다음에 110메가파스칼 루트. 이렇게 되시겠네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를. 자, 루트 여기 있다. 6 곱하기 296.1 곱하기 10의 6승 나누기 200 곱하기 100시. 네. 284 나오네요. 284.2mm. 그래서 H값은 285mm 이상 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자, 결국 이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려서 최대 굽힌 모멘트가 얼마인지, 최대 밴딩 모멘트가 얼마인지만 찾아주시면요. 그 다음 패턴은 앞에 했었던 거랑 똑같죠. 스트레스를 계산하거나, 밴딩 응력, 최대 밴딩 응력을 구하거나, 밴딩은 굽힘하고 인장하고 대칭인 것만 우리 다룰 겁니다. 대칭이 아닌 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대칭인 것만 다룬 거니까 그냥 대칭인 경우에 압축 응력하고 인장 응력은 어차피 똑같을 거고, 그러면 그때 최대 압축 응력 혹은 최대 인장 응력만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설계 문제로 넘어가거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3주차 과제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3주차 과제는 제가 세 문제를 냈습니다. 세 문제를 냈는데요. 문제 푸시기 좀 편하시라고 대략적으로 좀 많이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레일로드입니다. 이거 기찻길에 보면은 선로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로 보면은 그 철제 레일이 있고, 철제 레일 밑에 나무 판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 나무 판자예요. 그러니까 나무 판자가 이런 식으로 나무 판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레일이 이렇게 쭉 올려지잖아요. 철제 레일이. 예, 그 나무 판자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는요. 그래서 레일로드 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일로드 타이가 지금 위에 이렇게 P라는 하중이 지금 레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레일로부터 P라는 하중을 받은 거예요. 175kN씩 받은 겁니다. kN요. 씩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액션, 여기 밑에 있는 반력이에요. 리액션 포스로 받게 되는 반력은요, 예, 균일하다고, 유니폼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얼마인지는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거 힘들게 합력 찾으시면 집중하중을 주고 반력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합력 가지고 찾으시면 Q 값은 140 kN per m 나올 거예요. 얘가 0.5m, 그쵸? A가 500mm니까 0.5m, L 값이 1.5m, 1500이니까 다시 0.5m. 그러면 2.5m가 되겠지. 2.5m에 175, 175니까 합쳐서 350. 그러면 350kN의 하중을 반력을 잡아야 되니까 1m당 얼마씩 잡는지는 350kN을 얼마로 2.5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140kN/m가 나오시게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B값하고 H값 주어졌어요. 그럼 단면계수 찾을 수 있겠죠. 아니면 2차 단면 모멘트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 가지고 스텝 1 찾았잖아요. 스텝 1 나왔으니까 스텝 2에서 시어플러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십니다. 근데 이거 시어플러스 다이어그램 조금 복잡해요. 왼쪽 끝이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에서 분포하중이니까 집중하중이 없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플러스 다이어그램이 킬로뉴턴이라고 하고 여기 x 미터라고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점점점 증가하죠. 위쪽 방향으로 분포해주니까 점점점 증가해야 돼요. 기울기 얼마로? 140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다가 여기서 0.5m 되는 지점에서 푹 꺼지죠. 밑으로 얼마만큼? 175만큼 꺼져야 돼요. 그래서 175만큼 꺼졌다가 다시 또 점점점 증가하죠. 위쪽 방향으로 점점점 쭉 증가하다가 다시 또 떨어져야 돼요. 푹 하고 꺼져야 됩니다. 푹 하고 꺼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이런 형태의 시어플러스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여기가 푹 하고 꺼지는 게 1.5니까 2m 되는 지점. 그래서 2.5m 되는 지점에 다시 0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 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 나오냐 하면은 0.5m 중원에 110이니까 70 돼야 될 거고요. 70kN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175만큼 밑으로 뚝 하고 떨어져야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5 나오잖아요. 105죠.
그 다음에 다시 2m. 자, 요거, 1.5m. 1.5m 동안에 1m당 얼마씩 140씩 또 올라가야죠. 그래서 여기가 105에서 140 그러면은 200 얼마 나오지? 140, 1.5m 곱하기 140이면은 210 증가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105에서 210 증가하니까 105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얼마? 175만큼 다시 또 푹 꺼지지. 그러면 105에서 175 빼면 얼마 남아? 70 나오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면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킬로뉴턴 미터입니다. 그러면 x 미터에 따라서 얘가 올라갔다가 플러스 면적이니까 올라갔다가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올라갔다가 다시 면적 내려갔다. 근데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더 크죠.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랬고요. 면적 가지고 찾아주시면 요 면적 찾아주셔서 하면은 17.5만큼 증가해요. 그만큼 증가합니다. 여기가 0.5예요. 그랬다가 1.25m 되는 지점, 저희가 1.25인데요. 얼마만큼 떨어지냐면은 마이너스 21.875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대 겁니다. 요거 같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여기가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1.875다. 킬로뉴턴 미터다. 이렇게 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스트레스 값 찾아주시면은 뭐 어떤 걸 가지고 찾든지 7메가파스칼 나와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예제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크로스섹션 게이트 레일웨이, 예,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게이지 레일웨이고요. 레일웨이 브릿지가 있고, 예, 이거 뭐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결국은 바가 했을 때 여기서 반력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중 받고요. 우드 타입 밑에 있고요. 이런 형태로 반력하고 하중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요, 뭐 요거 버리세요. 어차피 하중 안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자, 밑에서 받는 하중. 문제에서 요거 주어졌을걸요? P값이 주어졌네요. 예, 여기 하중 16kN, 여기도 16kN. 그러면 이것도 16kN이잖아요, 그냥. 대칭이니까. 양쪽 다 대칭이니까 그냥 16kN이겠네요, 저거. 뭐,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S1하고 S2가 각각 0.6하고 0.8이라 했어요. 그러면 요거 0.6, 그 다음에 요거 0.8. 그러면 요건 0.2겠지. 그러면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은 시어프로스 다이어그램 x 미터 얼마로 시작해? 여기서 시작해야죠. 16에서 시작해야죠. 그래서 쭉 가다가 0.2m 되는 지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 16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쭉 가다가 0으로 쭉 가다가 얼마 되는 지점? 0.6이니까 0.2, 0.6, 이거 1m죠. 죄송합니다. 0.8m 되는 지점에서 16만큼 뚝 떨어져야 돼. 그래서 얼마 돼 있어야 돼? 마이너스 16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0, 이렇게 해서 1m. 나오죠. 요거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은, B값은 120mm라고 주어졌어요. 요거 얼마냐고 찾는 거야. 얼마 했을 때, 예, 허용 이게 8일 때, 다시. 이게 8, 허용 능력이 8메가파스칼일 때, 그랬을 때, D값이 얼마냐라고 찾는 겁니다. 아까 했었죠. 이거 가지고 못 찾으시면 돼. 이게, 밴딩이겠네요. 밴딩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만큼 증가해야죠. 여기 얼마니까 16이니까 0.2m 되면 얼마 증가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거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D값은요, 딱 떨어져요. D값은 100mm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까지는 조금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3번 문제가 조금 문제가 긴데
발코니예요. 나무에는 스몰 발코니고요. 스몰 발코니 컨트럭 우드로 나무로 여기 있는 나무 3개로 서포트 되게 발코니를 만들었는데 이 나무는 B 값은 그냥 B고요. H 값은 4분의 3 B가 되게 됐대요. 그럼 얘는 단면계수로 쓴다라고 하면은 6분의 BH 제곱이니까 그러면 6분의 B 곱하기 3분의 4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계산 나오시겠죠, 이거는? 계산은 그냥 그때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길이가 이 L1이에요. L1이 2.1m입니다. 사실 L2는 큰 의미는 없고요. 문제에서는. 자, 얘가 로드 얼마만큼 받게 되냐면 55kPa만큼 분포 하정을 받도록 돼 있어요. 55kN, 킬로뉴턴 퍼 미터죠. 킬로파스칼만큼 분포 하정을 받는데 요거 그냥 5.5 킬로뉴턴 퍼 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분포 하정으로. 자, 그리고 사실 이 나무 막대 자체 자중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비중이 이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좀 복잡해집니다. 그럼 빼고요. 자, 바깥쪽 나무가 25% 그 다음에 안쪽 나무가 50%를 담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B 값하고 H 값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B 값이죠. B 값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결국 그러면 부러지면 안쪽에 있는 나무가 가장 먼저 부러지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나무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무는 이렇게 이 서포트하는 이 나무들은 칸틸러버 보고요. 돌출 보고요. 분포 하중이 이렇게 가해진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그래서 분포 하중이 얼마냐 하면은 전체가 5.5kN per m인데 곱하기 50% 0.5가 되겠네. 그럼 얼마? 2.75인가요? 예, 2.75 kN per m만큼이 얼마에 가해지는 거야? 2.1m에 가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리액션 포스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생기겠네요. 끝지점이겠죠, 당연히. 이거 웹8분은 항상 끝지점에서의 밴딩 모멘트가 최대였잖아요. 그래서 끝지점에서의 밴딩 모멘트 최대값 이거 찾으시면 되겠네. 이게 밴딩 모멘트의 최대겠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웹8분은 굳이 SFD나 BMD 안 그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가장 끝지점에서 밴딩 모멘트가 최대가 나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B값 B값 찾아주시면 되고요. B값은 48mm 나와요. 이것도 딱 떨어집니다, 숫자가. 안 떨어지네. 딱 안 떨어지네. 죄송합니다. B값은 47.7mm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48mm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1학기 때 배운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이 굽힌 단원이요, 밴딩 단원도 숙제, 밴딩 단원 정리 문제 14주차, 15주차 시험 보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제가 14주차에 그 숙제 내시는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뭐 어차피 뻔하잖아요. 설계 문제여야 되고, 사진 있어야 되고, 그림 있어야, 사진 있어야 되고, 자유물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있어야 되고, 풀이는 스텝 1, 2, 3, 4 다 밟아야 됩니다. 스텝 1, 2, 3, 4 다 밟아서 결국 설계 문제가 되게. 아시겠죠? 스텝 1, 2, 3, 4 다 밟아서 설계 문제가 되도록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게 14주차 과제, 성적 들어가는 과제일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실제 사진 플러스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해서 스텝 1 반력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 2 뭐야?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 스텝 3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스텝 4 스텝 4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허용 응력 이용을 해서 D값이나 B값이나 등등등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주차 숙제가 되실 거예요. 과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 내준 13주차 숙제도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네요. 예.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고생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